다섯 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촌동생 지균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할 때부터 이상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촌지간이고 매우 친했지만 둘이서 여행을 간 적은 없었어요. 바쁘기도 했고 친한 사촌이긴 했지만 여행보다는 집을 좋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같이 게임을 하거나 비디오를 보고 이렇게 친하게 지냈죠. 아무튼 집에서 20이 넘도록 게임만 하던 사촌동생이 뜬금없이 차박을 하고 싶다고 하니 참 오래 살고 볼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즐거웠지만 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촌동생 지규는 무슨 일이 있어서 바람을 쐬고 싶었던 건지 좀 침울해 보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어쨌든 저는 그냥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보다. 그래서 바람을 쐬자고 나한테 이야기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사촌동생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지도 않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 일이 벌어진 건 사촌동생이 원했던 바람 부는 한 절벽이었습니다. 그 절벽에 가서 바람을 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차를 세워두고 올라간 것이었죠. 형, 여기까지 데려와줘서 정말 고마운데 이만 죽어줘야겠어. 저는 깜짝 놀랐죠. 굉장히 친하게 지냈던 동생인데 친동생처럼 생각했던 녀석인데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깜짝 놀라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내게 말했습니다. 22년 전 친한 친구를 절벽에서 밀어 죽였지? 여기는 아니지만 이런 비슷한 곳에서. 안 그래? 저는 그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분명히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랬더니 사촌동생이 하는 말이 얼마 전에 다 기억이 났어. 내 전생 말이야. 나 전생에 형 친구 우혁이었어.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우혁이었다고? 저는 무척이나 놀랐고 뒤로 주춤했어요. 그 당시 제가 우혁이를 절벽 아래로 밀 당시 저는 여자친구 문제로 친구 우혁과 다투었었죠. 그리고 서로 감정이 격앙되는 바람에 절벽에서 우혁이를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잡히지 않았고 그것은 지금까지 비밀로 되어왔었죠. 그것은 정말 지균의 말대로 20여 년이 지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균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보니 정말로 과거에 제가 알던 우혁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뭐라고? 정말 네가 우혁이었다고? 계속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척이나 놀랐고 뒤로 주춤주춤 밀려났죠. 지규는 결국 저를 절벽으로 밀었고요. 저는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순간 기묘한 생각이 스쳐 지났습니다. 혹시 우리는 계속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런 인연이 아닐까? 이런 생각 말이죠. 오늘의 다섯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영은 영어 실력을 키우고 싶어서 원어민 선생님에게 온라인 수업을 받았습니다. 친구에게 소개받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었는데 꽤 괜찮았어요. 지영이 고른 선생님도 실력이 좋고 열정적이어서 참 좋았는데 돈을 절약해야 할 일이 생겨서 더 이상 듣기 힘들다고 판단,
온라인 수업 강좌를 더 이상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시스템 오류인지 컴퓨터를 켜면 그 수업 강좌가 떠올랐고, 지영은 선생님에게 예전처럼 직접 레슨을 받았어요. 코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공짜로 이렇게 수업을 받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건 분명히 결제 시스템 오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양심의 가책이 생기긴 했지만 지영은 돈을 안 내고 수업을 듣는 맛에 빠져서 계속 그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영에게 그 온라인 강의 플랫폼을 알려준 친구였습니다. 너 그거 알지? 뭐? 알렉스 선생님 강의하다가 돌아가신 거. 뭐라고? 지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알렉스 선생님은 지영이 어제까지도 공짜로 듣고 있던 그 선생님이었기 때문이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어제도 1대1 레슨 받았는데. 지영의 말에 친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너 헷갈리는 거 아니야? 알렉스 선생님 돌아가신 지 2달이나 지났어. 뭐라고? 그러고 보니 지영이 공짜 강의를 받게 된 것도 딱 2달 전부터였습니다. 당황한 지영은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강의 플랫폼에 접속해 알렉스 선생님을 찾았어요. 분명히 어제까지도 지영이 수업을 받았던 그 알렉스는 전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없었죠. 당연히 2달 전에 죽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컴퓨터에 잠시 후 자동으로 온라인 강의창이 열렸습니다. 지영, 오늘도 열심히 해볼까? 알렉스였습니다. 지영은 너무 두려워서 컴퓨터를 껐지만 꺼진 컴퓨터 위로 알렉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영, 꾀부리면 안 돼요. 자, 강의 시작합니다. 지영은 방에서 뛰쳐나왔지만 계속 지영의 귀에 알렉스의 강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의 6번째 이야기, 기묘하면서도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자, 7번째 이야기는 선글라스와 관련된 이야기고요.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의 7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친구가 싸게 나온 집이 있다고 해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이기는 하지만 자꾸 이사간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선반에 올려놓은 제 선글라스가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못 봤나? 몇 번을 확인했지만 외출을 하고 나갔다 오면 유독 선글라스만 자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멀쩡한데요. 이거 왜 이러지? 저는 짜증이 나서 아예 선글라스를 케이스에 넣어서 옷장에 넣어버렸어요. 이러면 별일 없겠지. 그런데도 선글라스는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바닥에 뒹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상했고 찜찜했어요. 그렇다고 도둑이 든 흔적도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이상하다 생각하는 중에 그 집을 소개해준 친구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술 한잔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집의 이상한 점, 선글라스가 자꾸 바닥에 나뒹구는 것에 대해서 제가 푸념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의 얼굴이 갑자기 확 굳어졌습니다. 정말이야? 거기 너 전에 살던 사람이 유독 선글라스를 많이 쓰긴 했는데 그 사람 집에서도 선글라스를 썼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저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 질문에 친구는 잠시 멈칫했다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 그 집에서 선글라스 쓴 채로 죽었거든. 그래서 집이 싸게 나온 거고. 뭐라고? 그 집이 싸게 나온 이유는 누군가 제 앞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인 거죠. 네. 제가 이사하기 전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방에서.
순간 온몸에 소름이 확 끼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글라스가 바닥에 계속 나뒹군 건가? 그 귀신이 남아있어서? 선글라스를 좋아하는 귀신이 남아있어서? 저는 갑자기 집에 들어가기가 두려워졌습니다. 오늘의 7번째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기묘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10여 년 전 혼자서 배낭여행을 할 때의 일입니다. 호객군의 성화에 못 이겨서 한 로컬 식당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호객군이 안내한 식당치고는 굉장히 깨끗했고요. 음식의 수준도 괜찮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간만에 제대로 먹으려고 했지만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너무 맛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 못 먹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주인이 제게로 와서 만류했어요. 음식값을 안 내도 되니까 천천히 다 먹고 가라는 거였어요. 물론 그러고 싶었지만 기차 시간 때문에 저는 서둘러 자리를 떴죠. 그리고 며칠 동안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심한 두통에 시달렸고요. 병원까지 갔지만 오랫동안 병이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여행이 끝나고 다니지를 못할 지경이었었죠. 다행히 세월이 흐르면서 두통은 자연스럽게 사라졌고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집에서 먹은 음식 때문이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그 지역을 찾았고 저는 그 식당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그 식당을 다시 찾아갔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그 식당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이 저한테 당신은 그곳을 갔는데 어떻게 죽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어요. 그곳은 알고 보니 그 지역에서 귀신 식당이라고 불리는 곳이라고 했어요. 호객꾼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고, 즉 귀신이었던 거죠. 식당도 일반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호객꾼에게 홀린 사람에게만 보이는 식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게 대답을 해주던 주민은 다시 한번 저를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죠? 저는 대답을 하지 않았지만 그저 그날 기차 시간 때문에 밥을 조금만 먹어서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제가 밥을 끝까지 다 많은 양을 먹었으면 저도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꽤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기묘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소리나는 책방 라이브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소리나는 책방 메인 작가 배 작가였고요. 여러분들 덕분에 굉장히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이.